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문입니다. 2025년도에 마지막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너무나 선호하는 상급지 중에 하나인 마포구, 영등포구, 성동구 이 지역들에서 세 군데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는 재개발 가능한 그리고 노후도가 차 있는 상급지라면 무조건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 마지막 선정 지역 중에서 이 상급지들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내년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우리가 2, 3억대로 반드시 주목해야 될 상급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이 민간 주도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와 이 상충된 의견 때문에 계속해서 썰전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동의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공급 방법에 따라서 공공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로 갈 거냐, 당연히 공공은 중앙정부에서 바라는 바고요. 서울시장은 민간 위주로 해서 조합사업 위주로 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인드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 신통기획 재개발, 또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이런 사업들에다가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사업성 개선을 빠질 수가 없죠. 이 사업성만 개선시켜주면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전략이 각종 인허가를 굉장히 빠르게 인허가만 빠르게 하면서 사업성만 개선해줘도 알아서 굴러가면서 좋은 지역의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성 개선을 하고 있냐면 1종 일반 주거지역도 2종 일반으로 두 단계 건너뛸 때 기부취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를 시켜줬었고요. 또 모아타운 같은 사업장들, 또 민간형 도심복합 같은 사업장들은 뭐냐면 노후도를 안 보다시피 하는 사업이에요. 20년 기준의 절반만 채우면 되니까 모아타운 같은 사업장들을 계속 늘려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요 지역들, 그러니까 택지지구죠. 강남 같은 택지지구들에다가 아파트 형태를 공급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고요. 또 한편으로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들의 용적률을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드릴 여의대방 밤동산, 신길 여의대방 밤동산 같은 구역들도 준주거 지역으로 한 개 구역은 이미 종상향이 되었어요. 완료까지 되었고요. 허용되는 용적률을 450%대까지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200%도 안 되는 용적률에서 2배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허용을 해주면 당연히 엄청난 사업 개선 효과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준공업 지역들, 이 준공업 지역이 영등포구나 성동구, 구로구 같은 데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준공업 지역에다가 아파트 지었을 때 허용되는 용적률이 250%까지였단 말이죠. 나머지 한 150%를 상업 업무 위주로 채웠어야 됐는데 이거 없이 이제 공동주택으로 400%를 지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노선 상업지도 전부 블록형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고요. 또 강남 도시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까지 강남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내용들 있죠.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게 됐을 때 신통기획 2.0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성 보정 개수, 이게 서울시 전체 공시지가 평균 대비해서 해당 지역이 싸면 쌀수록 보정 개수를 높게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재건축과 동일하게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이 아니라 30%까지 다운을 시켜줍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일반 분양 수입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기소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발표된 게 뭐냐면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이죠. 자, 이제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지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오세훈 시장께서 2000년대 초중반 요 시절 시장 재임하셨던 시기에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 열심히 활용하셨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좋은 지역들, 아주 주요 지역들에다가 아주 대규모의 재개발 뉴타운들을 많이 지정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부분과 맞닿으면서 2012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시장 교체 이 때문에 이제 뉴타운이 전부 다 해제되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 전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 주요 지역들이 낙후는 되는데 공급은 안 되고 오히려 난개발만 되는 악효과를 낳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재임하면서부터 신규 구역 지정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개발이라는 사업 당연히 단기간에는 불가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공급 확대라는 효과가 입주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다음에 한번 재선해가지고 계속해서 민간 재개발에 힘을 실어주다 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입주까지 다다르는 이런 조합 사업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도 역시 총 8군데를 추가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한 3군데 정도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신길동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방역 역세권이죠. 그래서 대방역과 도보거리로 5분 10분 거리인데 여기 역시 이제 예전부터 주민 2반 형태로 동의서를 걷던 지역들입니다. 이 주민 2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기존에는요,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걸 통해서 시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짜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오는 형태의 재개발 구역 지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2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요, 한 30% 정도의 초기 동의율을 거둬서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되고요. 이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연번동의서 부여받아서 한 50% 이상, 50에서 한 75% 정도 사이에 동의율만 끌어올리게 되면 영등포구, 여기는 이제 영등포구니까 구로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에서는 30일에서 보통 한 60일 정도, 칼같이 30일로 넘기는 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구에서 검토를 거쳐서 서울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60일 내외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대상지 선정 절차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거뒀었던 이 주민 2반 동의율이 나중에 거둬야 되는 조합 설립 동의율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간주되게 되면 나머지 만약에 55%를 걷어냈다. 그러면 추가적인 20%의 동의율만 거두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짧으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내에도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까지 다다르는 구역이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비슷하게 갔던 데가 이제 성동구 행당동, 옆에가 우리가 굉장히 선호해서 지금 가격이 무섭게 치솟은 행당 대림 아파트가 있죠. 그 옆에 붙어 있는 아주 노후되고 낙후된 단독주택 밀집지가 있습니다. 행당 8구역인데 여기도 이번에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마포구가 있어요. 마포구. 여기가 신수 13구역이었던 데거든요. 한 차례 해제의 아픔을 맞았었던 그런 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다세대가 굉장히 많이 신규로 지어졌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단독주택들하고 이 신축급 다세대들의 평균적인 동수별 노후도를 보니까 법적인 기준인 30년 기준에서의 60%를 뛰어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만 충족을 하면서 앞서 말한 이런 초기 동의율 50%대 이상의 동의 요건만 갖추게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수시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수시 모집 공문의 절차에 맞춰서 신청만 하게 되면 법적인 결함이라던가 주민의 집단 반대만 없으면 이처럼 손쉽게 재개발 구역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수치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일단 노후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진 구역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인 기준 60%는 어디든지 다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68%, 62%, 76%, 60%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당 8, 신수 13 같은 약간 노후도가 깨진 구역들도 당연히 법정 요건 통과라는 결과를 낳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 수의 통계를 보면 이제 얼마나 빨리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게 됐는지를 이 통계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숫자에 대한 비중을 한번 보면 단독 조합원의 숫자가 50%에 달한다는 거는 그래도 꽤나 단독 조합원들의 비중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모아타운 같은 지역들 있잖아요. 신통기획 말고 모아타운은 다세대가 단독보다 무려 다세대 90대 단독주택 머릿수 비율이 10%인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조금 단독이 많다라고 해도 8대2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같은 예전에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었던 구역들은 대부분 단독 조합원들의 이 대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대지 사이즈를 보면 32평, 42평, 34평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단독들이 개별적인 건축 행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최소 2필지에서 3필지를 합필을 해야지만 단독이 다세대로 바뀔 수 있는 사이즈란 말이죠. 그 덕분에 노후도가 많이 안 깨지고 유지가 되어 왔고 법적 기준 충족을 하면서 동의 요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구에서 시로 넘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지 사이즈들이 상당해요. 이 용도 지역별 대지 면적을 뽑아보면 대부분 다 2종이거든요. 2종. 그런데 2종이면서 행당 8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16,000평, 신수 13도 거의 10,000평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의대방 신길도 13,000평이니까 대부분 이제 30평대 위주로 설계를 뽑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2,000세대급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도 이제 1,000세대급 넘어갈 거고요. 여기도 2,300세대급 들어갈 거고요. 죄다 1,000세대급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부지 사이즈를 가지고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구역계가 예전처럼 막 정말 모아타운처럼 가로정비서 작게 가는 게 아니라 최소 10,000평 이상, 10,000평이면 3만 제곱미터급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 사이즈가 들어가야 이렇게 대단지로 구성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비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통계를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022년도부터 신규로 추가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모아타운도 있고요, 신속통합기획도 있고요, 도심복합사업도 있고요, 공공재개발도 있고요. 이 수많은 조합사업들이 신규로 3년간 한 4년 동안에 나온 사업들인데 신규로 대상지 선정된 구역수가 서울에서만 합산 350에서 360군데에 달하더라. 그중에 모아타운이 116군데, 신통기획이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144군데예요. 재개발만.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도 47군데, 도심복합사업지들 49군데.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서울 지도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정비구역 레이어를 그 위에 쌓는다. 그러면 정말 빈 땅이 없을 정도로 정비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150%에서 200%로 지어져 있었던 기존 건축물들에서 이제는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신규로 건축행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속도도 빠르게끔 이런 신규 사업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전부 다 땅값으로 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도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 지금 금융지주들에서 어떤 식으로 내년 대출 이끌어 나갈 거냐라고 하는 지침들을 제가 한번 엿본 적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다가만 이제 대출을 내줘라. 그러니까 사업 형태에다가만 대출을 내준다는 그런 이제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담대,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담대는 지금 규제인 4억 혹은 진짜 많이 받아서 정책자금 4억 5천 5억 받는다고 치더라도 상급진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20억대 넘어가는 상급지를 현금 15억 이상 들고서 어떻게 덤비냐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좋은 지역들, 수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지역들에서 신규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냥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매입이 대출이 막히면서 힘들어졌다. 그러면 좋은 지역들에다가 이런 토지라도 빠르게 잡아놔야 된다. 만약에 이거 늦어버린다. 신통기획 이번에 대상지 선정된 데들 이제 다 토지예요. 이번에 선정된 행당 8구역 신수 13 신규 매입하시는 분들은 죄다 토지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서 50%가 금방 넘길 걸로 기대되는 상급지를 미리 사놔야지만 이 토지를 뺄 수가 있다. 토지가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사놓은 뒤에 신통기획 지정이 돼서 토지가 들어가더라도 나는 해당을 안 해요. 미리 사놓던 분들은 토지에 해당을 하지가 않고요. 또 이제 우리가 신축을 산다거나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 걸려있는 취득목세 중과도 당연히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급지에다가 너무 큰 금액 말고 한 2억대, 3억대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때다. 내년에도 이어질 거고 내년에 만약에 6월 이제 지방선거 때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께서 재선까지 하시게 되면 신규 구역 지정 더 빨리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을 보는 사업장들도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사업장들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저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법적 기준 충족하면서 용적률 400% 이상 받아가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사업장 중에 하나로 여기 있는 여의대방 신길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들을 꼽습니다. 여기는 총 3개 구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미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까지 완료가 됐고 지금 준주거로서 받게 되는 용적률이 453%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3층 규모의 6,700세대급 들어오게 될 거고요. 여기도 600세대급이에요. 여기도 지금 현재 행위제한고시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마지막 남아서 마지막 동의율 끌어올리는 작업하고 있는 게 여의대방 신길 역세권 2구역 딱 한 군데 남아있거든요. 다 지어졌을 때 2,000세대 규모의 여의도의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지역들에다가 2억대, 3억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토지에 피하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까지 피할 수 있는 신축급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이번에 구역 지정이 된 뭐 장미마을이라던가 신수 13이라던가 행당 8구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처럼 신통계획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돈이 있어도 못해요.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선점을 해야 된다. 선점. 그래서 신통기획 구역 지정 직전의 선점을 마지막으로 하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빠르게 연락 주셔서 취등록세 중과 없이 선점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